그림이 늑사자 입인데 입의 양쪽 끝 후각이라 그럽니다. 제일 밑에 그림에 보면은 해각 있습니다. 입 끝 이 부분을 해각이라 그럽니다. 잎의 끝 양쪽 끝 이 부분을 해각이라 그러고, 그 다음 입에는 주름살이 쭉쭉쭉 있습니다. 위에도 주름살이 있고 밑에도 주름살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구문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 입이 아랫입술은 이 양쪽 입술이 양쪽 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평으로 가다 줄어드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 순각 또는 뭐 반각이라고도 합니다만 순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구각하고 순각은 다릅니다. 구각은 입의 끝, 입의 찢어진 끝, 이것이 구각이고, 그 다음 입술이 줄어든 부분이 순각. 그래서 구각, 순각 다르고 상순, 하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한다면은, 자, 입술은 늑사자를 그리는데 구각, 입 끝은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배를 바다에 띄워서 짐을 잔뜩 실어 놓은 그러한 것이 돼 가지고 무게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덕, 입의 덕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길한 입이다 볼 수 있고, 그 다음 입이 옆으로 일자입이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의지가 있다, 의지적이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주, 입이 이제 배를 뒤집어 놓은 모양. 그래서 요거는 일을 항상 일이 다 될 단계에 가면 그 일이 뒤집히고 흉사가 생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을 실패를 만드는, 그래서 사난, 일을 이루기가 난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순박약, 하순박약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상하의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여자일 경우에 입술을, 자기는 누구겠습니까? 윗입술은 남편이고 아랫입술은 자기죠. 남자로 봤을 때 윗입술은 자기고 아랫입술은 마누라겠죠. 그런가 하면은 보통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윗입술은 정신적인 것, 도덕적인 것, 아랫입술은 현실적인 것, 재물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윗입술은 아버지고 아랫입술은 어머니고, 또 이런 개념. 그래서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윗입술이 두꺼우냐 아랫입술이 두꺼우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윗입술이 얇고 아랫입술이 두꺼우면은 물질주의죠. 물질주의. 돈만 벌면 돼. 뭐 도덕이고 뭐고 윤리고 필요 없어.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 만약에 윗입술이 튼튼하고 아랫입술이 얇으면은 무슨 소리야? 사람은 그 윤리와 도덕을 우선해서 정신적으로 살아야지.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자가 아랫입술이 두껍고 윗입술이 얇으면 남편을 없이 얘기했죠. 남편 꼬라지, 남편이라는 게 꼬라지가 무서워가지고 하고 막말을 막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개념도 상하의 개념 질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순박약, 하순박약. 그런가 하면은 순할 때 입보다도 입술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입을 전체가 입술이 덮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입은 입술이 더 크고 입이 작으면은 입이 닫았을 때는 작고 열었을 때는 커야 됩니다. 그것은 입은 큰데 입술이 작으면은 닫았을 땐 작고 열면 큰 겁니다. 그런데 입술이 입보다 더 크면은 닫았을 땐 작고 닫았을 때는 크고 열었을 때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입이 입술보다 커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입술은 입하고 뭔가 입이 주인이요. 뭐 입은 입이 가장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입 안에 이제 이빨도 가지고 있고 혀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입술이 입보다도 더 크면은 결과적으로 의지가 박약하고 또 감추질 못해. 내 있는 것을 다 까발려야 돼. 다 말 다 해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밀성이 없고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입술이 두꺼우면, 입술이 입보다 크면은 입은 긴밀해야 됩니다. 입은 이 긴밀성이 있어야 되는데, 긴밀성 꽉 닫혀서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입술이 너무 두꺼우면은 긴밀성을 잃는다. 그래서 구적이다. 입에는 적이 있다. 그 다음 순박약,
그 다음에 뭐 개구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큰데 입술이 얇으면은 입술이 얇고 긴밀하냐 긴밀하지 않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입을 칵 다물어서 힘이 있느냐 아니면 허벌레하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입술이 얇고 허벌레하면은 또한 입을 열어놓고 있으면 거짓말쟁입니다. 전부 거짓말, 시건만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입술이 작아도 깍 다물어서 긴밀해서 힘이 있으면 장군감입니다. 무관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긴밀하냐, 긴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입이 작으면은 이제 소심하고, 만약에 이제 입이 작은데 코만 크면은 돈은 벌어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틀리죠. 그렇다면 약속을 안 지키고 신의가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건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구. 입이 항상 가운데가 조금 열려있는 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없고 긴밀성이 없죠. 그러면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개방적. 그래서 새로 좋다 이러면은 뭐 윤리와 도덕도 필요 없고 거기에 휩쓸려 가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잘 휩쓸려가는 주관이 없는 그런 것이 그래서 여자가 이제 입이 좀 벌어지면은 정조관념이 약하다, 개방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 뭐 이제 순돌 입술만 툭 튀어나온 입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이 덕성스럽지는 못하다, 덕에 안 맞는다. 즉 말은 힘이 있는 말이 있고 힘이 없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말은 뭡니까? 어떤 질서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당당히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말이 힘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쉬운 말, 하기 쉬운 말.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인에 가서 외롭죠. 그래서 늙어서 사람이 젊을 때는 저 말 해도 그래 맞는 것 같다 하고 뭐 같이 노는데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거의 70, 80 된 노인네가 젊은 사람들한테 이 말 저 말 막 수다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알았어요. 듣기 싫어하고 하고 야단을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에 외롭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굉장히 구가 긴밀합니다. 그 다음 긴구,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 이런 입이 바로 무관, 즉 호령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불을 부는 같은 입, 후 하고 불을 부는 치구라 그러는데 불 부는 입이 그건 아주 이제 정말로 이런저런 잔소리를 많이 하고 항상 혼자 말도 하는 그런 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인에 굉장히 외롭다, 노인이 고생이다, 고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태껏 이제 코도 얘기했고 또 입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또 눈도 얘기했고 이것들은 다 색깔을 필요로 한다. 색깔. 그래서 입은 빨간 홍색이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빨간 홍색. 한 가지 얘기 더 한 거는 주름살이 있습니다. 입에 주름살이 있습니다. 만약에 입에 주름살이 없으면 자식이 없다 그럽니다. 또 정력이 아주 쇠퇴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생산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에는 주름살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름살이 굵은 주름살이 탁탁탁 독립되게 있는 것이 좋다. 그런가 하면 위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막 이제 잔주름이 쪼글쪼글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것은 원치 않겠죠. 그래서 특히 윗 입술보다는 아랫 입술이 주름이 많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윗 입술도 전혀 주름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은 무지하다, 자식이 없다, 생산 능력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아랫 입술은 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화문이다 해서 꽃처럼 모양을 만든 것은 굉장히 귀자를 두고 그렇다고 합니다. 꽃의 모양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꽃 피는 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꽃 모양을 만드는 모양. 입이 동그라면 꽃 모양을 만들기가 쉽겠죠. 그래서 일단 입술은 푸른색이라든가 붉은색 그런 것은 해롭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마이상서 해역구는 읽어보시기 바라고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귀가 나옵니다. 자, 귀는
기도 마찬가지로 3단계로 나누면은 윗부분, 중간, 아랫부분 이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그 질서를 체계적으로 단계를 만든다는 데 있어서는 일단 3단계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 중년, 말년 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이 좋으면은 초년에 성공을 하고, 그 다음 중간 부분이 좋으면은 중년에 성공을 하고, 아랫부분이 좋으면은 아랫부분에 성공을 한다, 말년에 성공을 한다 해서 그 그림이 윤곽, 그 다음에 무주, 그 다음에 결함, 그 다음에 풍후,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윤곽, 기의 윤하고 가의 테두리, 그 다음에 속 테두리, 이것이 튼튼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속 테두리가 없으면은 사람이 골격이 약한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각은 사람의 골이요, 윤은 사람의 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과 윤이, 윤과 각이 적절히 잘 조화를 이루면 아주 좋은 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무주, 이 깃밥이 이제 없는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밥이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말년에 결과적으로 부하가 따르지 않고, 그러나 사람이 총명이라는 것은 늙어서 총명해지진 않죠. 사람이 총명이라는 것은 젊어서 옵니다. 어려서 총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부가 눈썹보다 높으면 굉장히 총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눈보다 높아야 되고, 눈보다 낮으면 이건 뭐 아예 전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 한쪽 귀는 올라가고 한쪽 내려가면은 아주 이제 거의 파란만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귀가 윗부분이 쑥 말기처럼 눈썹 위로 올라가면 아주 총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깃밥이 없어도 우리가 이제 이주하는 구설, 귀의 구설, 이걸 깃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깃밥이 없어도 굉장히 총명하다. 그러나 사람이 총명한 사람일수록 이제 이 귀의 깃밥은 자제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제력. 내가 모든 일을 내 스스로 끌어안고 갈무리할 수 있는 자제력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귀에 이 깃밥이 없으면 자제력이 없다, 행동에 경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물을 내 식으로 판단하고 내 식으로 결정하고 그냥 상대에 비춰서 좀 무게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륜이 없으면은, 그 깃밥이 없으면은 늙어서 좀 불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상부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함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초인이 굉장히 난감합니다. 초인운이 굉장히 불리하다. 그런가 하면 상부가 뒤집어지는 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밑에 상부가 비장하고 밑에가 튼튼한 그런 기도 있습니다. 말년에 굉장히 부하겠죠. 그런가 하면은 귀가 이제 이 각이 돌출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이 돌출되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사회의 개념을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사회의 개념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망가뜨리는 것도 사회의 개념을 벗어나는 것이고, 또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도,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개념을 벗어나는 것이고 어떤 둘레를 벗어나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밑에 깃밥이 있고 벗어나면은 그래도 나중에 말년에는 좋아지는데, 깃밥이 없고 벗어나면은 말년에도 불행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는 눈보다는 훨씬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좋다 하고 이제 옆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귀는 우리가 귀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좋아야 됩니다. 귀가 빨간색이 홍윤하면은 이제 벼슬도 하고 또 돈도 벌고, 홍윤한 데다가 자색이 좀 돌면은 돈을 벌 것이고, 홍윤해서 맑은 색이 나면은 관운 또는 치지군 이런 것이 따를 테고, 만약에 귀가 하얗고 투명하면은 그러면은 아주 대학자. 그래서 이륜백강 하면은 대학자지명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흰색에다가 빛까지 돌면은 아주 학자로서 성공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귀는, 귀를, 이렇게 해서 앞에서 보는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얼굴에서
옆에서 보는 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상을 옆에서 보는 것을 이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면. 그래서 귀는 옆에서 보는 것과 앞에서 보는 것 다를 수 있죠. 앞에서 보기 아무리 잘생겨도 옆에서 보면은 칼기처럼 전혀 귓구멍만 보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귀는 귀이면 옆에서 봤을 때 귀가 톤실하게 잘생기면은 사람이 굉장히 무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무게가 있고 사람이 의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에서 봤을 때 귀가 잘생기는 것은 이제 지금 잘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봐서 잘생기는 것은 물질적인 개념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했네요. 다 했는데, 그 뒷장에 보면은, 25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그 눈이 큰 것 또는 귀가 큰 것 또는 입이 큰 것, 크고 작은 데 대해서 대략적인 것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할 건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목구비가 다 적당히 다 잘생기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기 좋은 거하고 우리 인성학에서 잘생긴 거하고 개념이 다르죠. 좀 다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코만 잘생기고 입, 귀, 눈은 잘못생겼다 이럴 수도 있고, 눈만 잘생기고 또 뭐 하나 잘못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종합적인 것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것이 크고 작은 데 따른 기능을 좀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이 크고 작은 것도 나옵니다. 26페이지 끝에 보면은 귀는 큰데 눈이 작으면 어떤가, 이런 부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개념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귀는 총명한 것이다. 총명을 관장하는 것이다. 눈은 일단 사물을 보는 것이니까 물질적인 개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물질적인 개념으로 보시고, 그 다음 코는 투자, 투기, 재물을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고, 입은 그 일을 얼마나 신의를 가지고 지켜나갈 것인가, 사람이 말을 한번 한 것이 지켜질 것인가 안 지켜질 것인가. 그래서 그 입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말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은 내가 우리가 무슨 기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몇 가지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년 때 머리털이 희면은 부모가 사벌망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지난 시간에 사마귀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는데, 사마귀 그림을 안 그려가지고 오늘 저는 어제 이 유인물을 어제 이제 맞춰가지고 박 교수님한테 자랑을 했어요. 내가 여태껏 강의에도 이렇게 일찍 자료 준비를 맞춰보긴 처음이다. 그래가지고 자랑을 됐다 하고 어제 이 유인물을 만들어놓고 오늘 펀펀 놀다가, 아침부터 펀펀 놀다가 오후에 이상호 선생님이 와가지고 놀다가 가고 나는데 6시가 넘었는데 감상을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사막의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잘못 그렸습니다만은 일단 이 사막이 한쪽만 그렸습니다. 좌우측에 다 있는데 좌우측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그렸는데 사막이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저희 관상 강의가 사실은 좀 두서가 없기도 하고 또 시간 배정이 좀 촉박스럽게 시간 배정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 상학은 대충 이렇게 이제 마감질을 하고, 우리가 상 중에는
수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손금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인상은 얼굴상은 사실은 때로 좀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도 막상 공부를 해보면은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은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상은 이 지문해서 이 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금, 장문, 지문 하는데 그래서 이 그 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 얘기를 조금 뭐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만은 우리가 만물의 질서를 인간은 이 문자라는 걸 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질서가 문자를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이 문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 한자 하는 것이 뭐 5만 자가 넘으니까 평생을 봐도 자전을 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늘이 사람이 문자를 만들었다면은 하늘이 사람을 만든 그 자체는 뭔가? 그것도 하나의 문자다. 형상 그 자체가 곧 하나의 문자다. 문자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렇게 가변적인 아니고 저기 인식으로서 문자를 인정하게 만들었다고 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상이라는 것은 하늘이 만들어준 그 문자를 바로 우리가 읽어낸다는 얘기죠. 그것 중에 수상이라는 개념은 바로 정말로 문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수상이라는 문자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하늘이 인간에게 준 비밀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너무 좀 잘못 그렸네요. 네? 대충 이렇게 그리겠습니다.